이번 시간에는 경쟁사 제품의 세일즈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일즈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상대방 경쟁사,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얼만큼 팔리는지를 알아야 내가 몇 개 팔았으면 좋겠다 하는 수량에 맞는 제품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제품들이 더 잘 팔리는지 보면서 내 제품도 이런 제품을 찾거나 이런 제품을 디벨롭 하거나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세일즈 데이터를 아는 게 런칭하는데 큰 장점이 되는데, 구글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경쟁사 제품의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 중 정글 스카우트 같은 툴로 클릭해서 데이터로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맞지가 않습니다. 비슷하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아주 오차가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사이더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았는데 이 동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데이터들이 아마존에서 주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툴 없이도 훨씬 더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999 Add to Cart 트릭이라는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보셨은 분도 계실 거고 못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이 방법이 뭐냐면 간단한 개념이에요. 일단 경쟁사 제품의 모든 인벤토리를 그 카트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넣을 수 있는 만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999라고 불리냐면, 아마존 카트에서 넣을 수 있는 최고 수량이 999개예요. 그러니까 999개를 집어넣으면 최고 맥시멈 500개면 500개, 400개면 400개 인벤토리가 있는 숫자가 뜨겠죠. 다음날 이거를 리프레시 합니다. 50개가 빠졌, 350개다. 그럼 50개가 빠진 거죠. 400개로 시작했다면 그러면은 하루 사이에 50개가 팔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데일리 수량을 얼마큼 팔리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실질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안 되는 리스팅들이 있어요. 첫 번째, 많은 리스팅들이 퀀티티 리밋이 있습니다. 저도 셀러들한테 퀀티티 리밋을 지정을 해 놓으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이런 식으로 경쟁사가 나의 그 리스팅이 얼마큼 팔리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쁜 경쟁사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벤토리를 사버리거나 사가지고 팔지 못하게 펜딩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홀드하는 그런 이제 나쁜 트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당하지 않게 퀀티티 리밋을 걸어놓는 걸 권장하는데, 현재 많은 리스트들이 퀀티티 리밋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999 트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999개 이상의 수량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넣어봐야 1000개 수량이 있는 리스팅은 999개 수량밖에 못 넣으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찾아내기가 쉬워요. 그 리스트가 이거 퀀티티 리밋이 있네, 999개 이상의 수량이 있네, 그럼 이거는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999 트릭을 못 쓰는 가장 큰 문제는 세 번째예요. 1번과 2번은 내가 칼트에 집어넣어 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팅은 안 된다고 지정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3번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 3번의 문제가 뭐냐면, 물론 팔리는 숫자의 수량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리스팅에 입고가 되고 있는 수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0개가 팔렸지만 10개가 입고됐어요. 그럼 20개가 팔리는 셈이 된 건데,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하기가 힘듭니다. 힘든 게 아니라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이 방법을 3번을 찾아내면 실제로 Add to Cart 트릭은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3번을 보완한 Add to Cart 트릭 보완했고, 또 1번, 2번에 걸려있는 리스팅들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이고, 어디서도 배운 노하우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 노하우를 알고 있는 뭐 유튜버나 교육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정보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린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공개를 하면 진짜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었네,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별거 아닌 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공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수, 퀀티티 리밋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첫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게 30개까지 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5개밖에 살 수 없게끔 리밋을 걸어 놓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5개를 집어넣고 칼트에 가서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나오죠.
5개 리밋이 있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999 출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제품을 보겠습니다. 자, 999개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만약에 999개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 제품은 999개가 딱 있을 수도 있지만 999개 훨씬 이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Add to Cart 출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몇 가지 툴들이 있어요. 키파라든지 이런 툴들을 쓰면 999개 이상이 있어도 인벤토리 퀀티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키파는 뭐 이 시간에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키파는 제가 쓰고 있는 유료 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450 넣고 다음날 리프레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400개만 남았어요. 그럼 57개가 팔렸다는 얘기겠죠? 단 우리는 이 제품이 입고가 되고 있는 수량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또 아마존이 입고가 될 때 한꺼번에 뭐 100개를 보낸다고 100개가 갑자기 다음날 땅 뜨는 게 아니라 2주에서 한 달 정도, 뭐 요새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인벤토리들이 처음에 우리가 헙 창고로 100개를 보낸다고 하면 이 창고에서 여러 군데로 이렇게 분산시킵니다. 다음 날에 2개가 뜨고 다다음 날에 4개가 뜨고 이런 식으로 차차 인벤토리가 떠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힘들어지는 건데, 근데 이걸 찾아내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죠? 여기서 한 번 더 999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457개가 있죠. 다시 여기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457개죠. 이런 경우 동일한 거예요. 입고되고 있는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다른 이그젬플을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집어넣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999를 칩니다. 현재 165개가 있습니다. 이제 for sale 된 이제 인벤토리가요. 다음 여기서 999를 칩니다. (274개가) 있어요. 초반에 제가 카트에 집어넣었을 때는 165개인데 다시 한번 프로시드를 했을 때 165개가 999를 쳤을 때 274개가 됐어요. 다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999를 쳤습니다. 165개죠? 다시 274개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274개 빼기 165개 109개가 아마존 첫 번째 헙 웨어하우스에 도착을 해서 분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카트 출입에 안 쓰는 게 좋아요. 뭐 여기 두 번째 스텝까지 해서 카트 출입을 쓴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또 인벤토리를 처음 헙 웨어하우스로 보낼 때 두 박스로 이틀에 거쳐서 나눠 보낼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제품은 현재 셀러가 계속 입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수량의 착오가 많아요. 몇 가지만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 제품을 카트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999개를) 쳤습니다. 457개가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999를 쳤습니다. 똑같이 457개예요. 그런 말인즉 이거는 입고되는 수량이 없습니다. 이거는 계산하기 좋은 아이템들입니다. 이 제품을 카트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52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599개를 쳤습니다. 54개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확인해 드릴게요. 54개가 있다고 했는데 다시 전으로 돌아가면 52개죠. 2개가 입고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 2개만 입고되고 있는데 뭐 괜찮지 않나? 네, 이런 리스팅들은 더 안 괜찮습니다. 왜냐면 초반엔 2개지만은 아까 그 그립 보여드렸죠? 입고되고 있는 아이템들이 2개, 4개, 10개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에서 4주 정도가 걸려요. 더 걸릴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팅들은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에듀칼트를 할 수 있는 리스트들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 퀀티티 리밋이 있거나 그 수량이 999개 이상이 있거나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의문이죠. 노하우를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략 컨셉은 이렇습니다. 예시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충분히 이거를 보시면 어떤 컨셉으로 계산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add to cart가 되는 리스팅들을 찾아요. 근데 그 리스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하면 많은 데이터를 컬렉트를 하면 할수록 다른 걸 계산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3개를 계산을 했어요. 일단 먼저 카테고리를 넣고 리스팅 뭐 링크를 넣으시던 에이슨을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저는 3일을 기록을 했는데 이거를 뭐 7일을 하셔도 되고 10일을 하셔도 되고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그 다음 랭킹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랭킹은 어디서 찾을 수 있으시냐면요, 상세 페이지 아래 가시면 여기에 카테고리와 랭킹이 나와 있습니다. 이 랭킹을 기록하시는데 여기 섭 카테고리의 랭킹이랑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메인 카테고리의 랭킹을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기록을 했죠. 그 다음 add to cart로 같은 시간에 리프레시를 하세요. 보통 전날에 팔 때 수량을 베이스로 다음날 계산이 돼요. 여러 번 더 리프레시 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하루에 뭐 2번, 3번씩 하기에는 좀 힘이 드니까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같은 시간에 랭킹을 기록합니다. 랭킹이라는 거는 올랐다가 내렸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그 다음 내가 알고 싶은 경쟁사의 랭킹을 기록을 합니다. add to cart로 수량은 알 수 없지만 랭킹은 기록이 돼요. 그렇다면 이날에 이게 등수이기 때문에 58,325등보다는 잘 팔았겠죠? 그러니까 4개보다는 더 많이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18,491등보다는 적게 팔았겠죠? 그러니까 4개에서 10개 사이 넘버겠죠. 그래서 꽤 팔았다고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하다는 이유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 많이 생겨요. 여기도 다시 43,200원입니다. 그러면은 12개보다는 적게 팔았겠고 3개보다는 많이 팔았을 겁니다. 대략 6개. 여기도 9개보다는 덜 팔았고 3개보다는 더 팔았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 뭐 이 정도 팔린다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 리스팅은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 데이터들은 정확하죠. 하지만 add to cart가 안 되는 리스팅들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내가 더 많은 기록을 통해서 더 정확히 알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방법들은 정글 스카우트, 힐리엄 이런 거랑은 상대가 안 되게끔 훨씬 정확합니다. 오차 범위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만약에 꼭 이런 리스팅들을 add to cart가 안 되는 리스팅들을 계산 안 하고 다른 걸로만 계산을 해서 충분히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료 툴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로 비즈니스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4번째 비디오를 마쳤습니다. 이 노하우는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제가 아끼는 노하우고요.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개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제가 더욱더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